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아마 저 같은 일을 겪으신 분들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힘들었던 일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얼마 전 저희 회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셨던 경비원 분께서 공고사직을 당하셨는데 사연은 바로 저희 엄마를 건드려서입니다. 그럼 생각하시겠죠? 도대체 엄마가 뭐하는 분이길래 회사 경비원 분과 관계가 있는 거지? 라고요. 저희 엄마는 미아부 직원이었습니다. 저희 회사 건물에 청소 아주머니셨던 거고 저는 그 회사에서 일하는 연구원으로 있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제가 재직 중인 회사는 자동차 회사이며 저는 그 자동차 회사의 많고 많은 부서 중에 자동차 부품 연구원입니다. 저의 이과적 사고를 길러주신 분이 우리 엄마세요. 누구나 자식이라면 다 그렇겠지만 저는 엄마를 아주 많이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여튼 저는 그렇게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며 제가 노력한 만큼의 페이를 지급받고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의 모토가 죽을 때까지 일하면서 사는 게 그게 좋은 일이다 하셨거든요. 저도 어릴 때부터 그 말을 듣고 살았습니다. 저희 엄마는 역시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었고요. 저희 엄마는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면 좀이 쑤셔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어떻게 사냐 하시는 분이죠. 여튼 저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며 안정이 좀 되자 집을 하나 구했고 어머니에게도 제가 사는 곳으로 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저희만의 작은 집에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쯤 저희 회사에서 작은 공고가 하나 났습니다. 그게 바로 환경 미화부 직원을 뽑는다는 것이었죠. 저희 회사가 나름 복지도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어디든 다니고 싶어 하시는 엄마에게 괜찮지 않을까 해서 그 공고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셨고 바로 취직을 하게 되셨어요. 그날 엄마와 저는 맛있는 저녁을 먹으면서 축하를 했죠. 물론 저도 자식된 입장에서 청소 아줌마가 하는 일이 무엇인 줄 잘 알고 힘든 일이며 일반적으로는 같은 건물에 다니는 사람이지만 무시당하기 쉬운 약한 위치라는 것도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저도 있고 또 저희 엄마가 그런데 굴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저 역시 이런 엄마 밑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부끄럽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엄마를 응원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각오도 다졌습니다. 여기서 저희 엄마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엄마는 저를 힘들게 대학까지 보내놓고도 바라는 게 없는 분이셨고 오히려 저에게 계속해서 더 돌려주시려고만 하는 그런 분이세요. 엄마는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항상 공부를 하셨던 그런 분이시기도 하고요. 엄마의 한이 있다면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거, 그거 하나를 평생의 한으로 삼고 계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여지껏 항상 배우는 자세로 살고 계시는 존경스러운 분이세요. 그렇게 엄마가 회사에 새벽까지 출근해서 미화일은 교대로 하는 업무이다 보니 10시쯤 퇴근하실 때도 있고 오후 2시쯤 퇴근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하면서 한 번씩은 엄마가 근무하시는 곳으로 가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랑 드시라고 간식도 챙겨드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호의도 이제 새로 들어간 엄마에게는 조금 안 좋게 작용하기도 했나 보더라고요. 나중에서야 들은 이야기지만 엄마가 자꾸 간식을 구해서 오니 같이 일하는 분들이 물었다고 하더군요. 어디서 자꾸 맛있는 것을 구해오는 건가 하고요. 엄마는 아줌마들이 입이 싸다는 것을 알아서 청소하다가 친해진 사원분이 주셨다며 웃어 넘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이 아줌마들이 질투를 해서 며칠간은 말을 안 걸고 은근히 따돌림을 당했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이 아줌마들과 결국은 친해지게 됐는데 그 계기가 경부원분이 개입을 해서 해결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정사원들이나 임원들 말고 미화부, 경비부도 있는데 미화부나 경비부는 나이 드신 분들을 채용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임원부들의 건물 쪽에만 젊은 경비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여튼 경비원 아저씨들 중에 유독 인상이 운둔상이신 분이 계신데 항상 친절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도 친절한 것을 나쁘게 생각할 이유는 없으니 친절하게 인사드리고 했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경비원으로 되게 오래 일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의 사원분들 얼굴도 다 알고 하는 일이며 몇 층인지도 다 꿰일 정도로 경비원이란 직업이 천상이신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서류 가방을 깜빡하고 내려오니 경수씨, 오늘은 서류 가방이 없네요. 약속 있으신가 봐요. 이렇게 둘러서 말해주곤 하셔서 제가 가끔 깜빡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잘 챙겨주셨죠. 저는 그게 감사해서 맛있는 게 생기면 경비 아저씨께 가끔 고마움의 표시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다른 연구원 남자 동기에게 그 경비 아저씨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좋으신 분 같다고 했더니 그 아저씨 은근히 말이 많은 아저씨라면서 생긴 것과는 다르니까 너무 믿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겪었던 일에 대해 말하는데 아이씨 인사를 하면 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어린 놈의 새끼가 고기만 휙 지가 어떻게 보여. 어이 갈씨 커피 좀 타와봐. 짜증나니까. 궁금해서 가보니 그 경비원 아저씨가 군대 상병처럼 다른 경비원 아저씨들을 부리더라고 알려주더군요. 그 당시 본인도 충격을 받았고 그 뒤로부터는 그 아저씨 얼굴이 위선자처럼 보인다고요. 그런데 뭐 딱히 증거도 없고 증거 있어도 뭐 어쩌겠습니까. 저 사람들끼리 일인데 본인도 어쩌겠나 싶어서 그냥 그 뒤로 무시를 했는데 요즘 제가 그 아저씨와 친한 것 같아서 말해준 거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둘 중 누굴 믿어야 할진 모르지만 그래도 평소에도 착하고 남에 대해 뒷말 없었던 동기 녀석이 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믿음이 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뒤론 인사에 인사로만 답을 하는 딱 그 정도로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정말 놀랐어요. 살다 저희 엄마에게서 어딘가를 그만두겠다고 하는 그런 말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이유를 물었더니 이리저리 둘러대기만 하시고 다른 데로 알아보고 싶다고 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있던 일도 있고 이거 분명히 엄마가 또 직장 내에서 따돌림 같은 걸 당하는가 보다. 텃세 부리는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죠. 별거 아니라 생각하려 해도 솔직히 화가 나는 겁니다. 같이 힘든 일 하는 사람들끼리 그 나이 처먹고 그래야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어차피 엄마 간둘 거니까 가서 한마디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회사에 처음으로 8시에 출근을 했습니다. 우리 회사 지하 반의 반채 중에 경비원과 미아부 전용 휴식 공간과 탈의실 그리고 창고들이 있는데 일단 휴식 공간으로 찾아가 봤어요. 가서 보니 아줌마들 몇이 앉아 있는 겁니다. 남자분들은 안 계셨고요. 그래서 인사부터 드렸죠. 안녕하세요. 저 5층 연구원 경수라고 하는데요. 저희 엄마가 여기서 미아부로 일하시거든요. 저희 엄마 아세요? 했더니 모르시더군요. 그래서 저희 엄마 이름은 최경순이라고 해요 하니 이상하게 멍한 표정으로 넋이 나간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놀라서 그러나 보다 생각이 들어서 저희 엄마가 원래 악발이라 일은 웬만해서 안 그만두시는데 이번에 갑자기 와서 그만두시겠다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라고 일단 물어봤습니다. 솔직히 다짜고짜 따지고 싶었는데 모두 다 같이 그런 건 아니겠지 싶어서 그랬더니 경순 씨가요? 혹시 박씨 아저씨 때문일까? 이러더니 박씨 아저씨가 거론되자마자 아줌마들끼리 활활 타오르시더군요. 전 거기서 박씨 아저씨가 그 인상 좋은 경비원 아저씨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이야기는 너무나 충격적이었고요. 아우 딸내미 앞에서 이런 말 해도 될까 모르겠어요. 그 박씨가 경순이를 안 좋아하는데? 응?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줌마들 등살이 아니라 경비원 때문이라고? 거기다가 더 충격적인 건 둘이 서로 몹쓸 일까지 일어난 것 같더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정말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지금 내 엄마가 이 경비라는 인간에게 그런 일까지 당했다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당장에 그 인간에게 쫓아가 따지고 싶었지만 그게 우선이 아니란 생각이 들더군요. 먼저 엄마한테 자세히 물어봐야 할 것 같아서 그날은 퇴근해서 엄마의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봐. 박씨 경비원 아저씨랑 싸웠어? 너가 어떻게 알아 그걸? 엄마 성격을 아는데 내가 왠지 아줌마들이 텃세부리나 그것 때문이면
아줌마들한테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그럼 안 된다고 말하려고 했지. 근데 갔는데 아줌마들이 박씨 그 아저씨 말하면서 그 아저씨가 엄마를 안 좋아한다고 하던데? 이게 무슨 말이야?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라고요. 알고 보니 박씨가 엄마한테 사귀자고 추근댔던 모양이었고 그걸 거절한 빌미로 엄마에게 과도한 청소 배분을 한다든지 조용한 장소에서 둘만 있는 상황을 만들어 쳐다보고 있다든지 하는 등 미친놈끼가 다분한 행동을 했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엄마라지만 싸우라면 싸워도 그런 사람이랑은 상대를 안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만둬야겠다 하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에 청소 일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 인간이 갑자기 찾아와서 복도로 불러냈다고 하더군요. 안 가려고 하니 힘으로 끌고 가며 협박을 하길래 심지어 이 인간은 제가 엄마의 자식이란 것까지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까지 들먹어가면서 잘 다니고 있는 자식 새끼까지 신세 망치지 말고 좋은 말로 따라오라고 하며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계단에서 힘으로 엄마를 어떻게 해보려 했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그러더군요. 다른 사람이었다면 모르겠지만 자신은 그동안 안 해본 일이 없고 나름 힘도 있는 편이라서 죽을 힘을 다해서 저항하고 후드로 패줬다고요. 생각보다 엄마가 힘을 쓰니 주춤하는 게 느껴지자 그 틈을 타서 도망을 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탈의실에서 다른 아주머니들이 보고 수근수근 했다고요. 이 나이에 창피하기도 하고 뭐하는 짓인가 싶어서 거기다가 제가 있는 곳이라서 그냥 그만두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엄마에게 그랬죠. 아니 그 새끼 완전 미친 거 아니야? 엄마가 왜 관둬? 엄마가 힘들어서 그만둔다는 것도 아니고 엄마도 다니면서 좋다고 했으면서 뭐 그딴 놈 때문에 관두겠다는 거잖아. 안 돼. 엄마 내가 해결할게. 내가 해볼게. 일단 관둔다 하지 마. 알겠지? 엄마가 약한 사람은 아닌데 이런 일은 처음이다 보니 엄마 성격처럼 못하고 끙끙 고민했던 것 같아 보였고 저는 절대 그렇게 두지 않는 그런 성격이었고 그만둔다 하더라도 이렇게 상처만 입고 그만두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대화를 더 이어갔습니다. 엄마, 월급은 제대로 나왔어? 엄마 청소는 원래 어떻게 분담해야 하는데? 엄마, 그렇게 봐주지 말고 뭐 없어? 그 사람이 보낸 문자라든지. 제대로 말 못하는 엄마를 보니 그냥 던져본 말인데 맞췄더라고요. 월급에 몇십만 원이 빠져나왔어서 알고 보니까 엄마가 청소를 제대로 못해서 피해 배상액을 제외하고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똥인지. 그래 어차피 증거는 월급 명세서가 있으니까 하고 다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치사스럽게도 이 인간이 엄마가 관리하는 물건들이 있으면 사라지게 해놓고 월급을 깎아서 서류 작성을 해서 보고 있다고 하네요. 거기다가 원래 청소는 경비부 미아부 월급과 도구 비용 그리고 청소 구역을 정해주는 경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내려보낸 일정표를 바꿔서 엄마한테만 따로 지정시킨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엄마의 휴대폰에 문자로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고민이 생기더군요. 엄마가 그 아저씨한테 몹쓸 짓 당했다는 것을 너무 치욕스러워 하셨기 때문에 CCTV를 확보하게 되면 그것까지 증거가 될 테지만 엄마를 위한 게 어떤 건지 그 밤을 새워가며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정도 증거가 있는데 굳이 엄마가 치욕스러워하는 부분까지 들춰가면서 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 영상을 없앨 수도 없었고요. 우선 회사 경리부에 있는 언니가 있어 그 언니에게 부탁을 해서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복사본을 받아 보고 있는데 화가 치밀어 올라 정말 그 새끼 찾아가서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네요. 여튼 그렇게 준비를 하고 회사 서무과로 찾아갔고 사정 설명을 했습니다. 듣고는 매우 놀란 눈치였지만 제가 회사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경찰 신고부터 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더니 내부 조사부터 시작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정확히 3일 뒤 그 경비 아저씨의 일이 탄로가 났습니다. 아무리 시시한다고 해도 이런 일은 발빠르게 소문이 나더군요. 그리고 그동안에 그 경비가 행해왔던 악행들이 하나하나 터지기 시작했고 회사 내에서는 미아부 아주머니들이 데모 비슷하게 했습니다. 휴게 공간에 남녀 분리를 주장하셨고 처우 개선을 해달라는 것이었죠. 그동안 남자 경비팀 내에서도 그 인간의 악행 때문에 여러 피해를 보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아주 싸그리 다 털렸고 그렇게 그 인간은 회사에서 쫓겨나고 경찰 조사까지 진행 중입니다. 저희 엄마는 어떻게 됐냐고요? 일이 진행되는 초기에는 정말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주변에서 같은 처지에 놓여있던 분들이
엄마에게 와서 정말 고맙다고,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게 먼저 나서준 것에 대해 너무 고맙다 하니 예전에 제 씩씩한 엄마로 다시 돌아와서 같이 으쌰으쌰 해결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의 복수를 더 시전했고요. 바로 그 영상 파일을 그 경비 아저씨의 와이프에게 전송을 한 것이죠. 당신의 남편이라는 인간이 회사 내에서도 온갖 나쁜 짓은 다 저지르고 다니고 약자 앞에서 한없이 강하게 군 그런 추잡한 인간이었는데, 여기에 추가로 미아부 아줌마들에게 다 한 번씩 찝쩍대고 우리 엄마에게는 이렇게 못된 짓까지 처하는 막장 쓰레기라는 걸 잘 아시라고요. 나중에 경찰 조사차 다녀온 다른 경비 아저씨가 저에게 와서 그러시더군요. 그 사람 이런 일 때문에 시끄러워서 그런가 집에서까지 내쳐졌는지 이혼 소송까지 겹쳐서 아주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가정생활 할 때도 진상이었는지 자식들한테까지도 철저하게 버림받은 모양이더라고 저에게 아주 고소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정말 어디서든 왜 이렇게 자기보다 약하다 생각되는 사람에게 권력을 행사하려는 인간들이 있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큰 회사에서 미아부와 경비팀, 그들 사이에서까지 서로를 힘들게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길 거라고는 저는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네요. 하지만 나름 잘 해결을 한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엄마가 여전히 그곳에서 즐겁게 일하시고 다른 아줌마들과도 친해져서 요즘은 저희 집에 오셔서 술도 한 잔씩 하시는 걸 보면 그게 가장 뿌듯하네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